반갑습니다. 입투스 수학영역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이 설명회가 매번 모의고사가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어서 저도 가장 바쁠 때라가지고 항상 굉장히 심신이 지친 상태로 항상 늘 설명회를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카톡 같은 것도 다 오픈을 해놔서 아이들 상담을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 들어오는 이 순간까지도 학생들, 재수생들 상담하고 카톡 상담하고 오늘 이제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히 올해 사실 문과는 너무 쉬웠어요, 시험이. 그래서 이과 친구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과 시험도 과연 지금부터 해도 수능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이제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얼추 끝나고, 근데 중간고사 점수가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 수능을 보기는 봐야 되겠고, 그런데 이번에 점수가 좋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을 테니 아마 좀 생각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부터 하면 될까요, 근데? 이과인데요? 희망을 드릴까요? 제가 또 이 약간 진정성의 아이콘이거든요. 제가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짜 지금부터 해도 될지, 아니면 수능은 포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문과로 빠른 시간 내에 바꾸는 게 좋을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제가 그 3월, 4월 그 모의고사가 끝났을 때도 계속 설명회를 진행해 와서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 소개를 하고 해요. 그런데 원체 많이 계속 오픈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어머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좀 그래도 앞에 말하는 사람의 약간 신뢰감,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으니까 보내드린 분석지에다가 소개를 살짝 넣어놓고요.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신뢰감을 좀 더해볼까 합니다. 자, 요게 지금 뭐냐면은요, 요게 제가 올해만 해도 설명회를 정말 많이, 그러니까 12월 윈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수능 분석 설명회, 내년 설명회, 겨울방학 들어갈 때 겨울방학 설명회, 신학기 들어갈 때 신학기 설명회, 정말 많은 설명회들을 진행해 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PPT였습니다. 아마 수능 분석 설명회 할 때 들으셨던 분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2021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21번과 30번의 난이도가 하향 조정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벌써 6월 평가원 시험부터 21번, 정말 21번 같지 않은 문제 나왔어요. 우리 이과 친구들 하나씩 다 대입만 해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30번 문제, 물론 중위권 친구들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번호기는 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못 맞출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러 입시기관에서 아마 21번과 30번은 난이도가 계속 내려가서 주킬러하고 비슷하게 또 맞춰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얘기 했었죠. 또 중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게 작년 수능에도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올해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럴 것이다. 왜? 등급 컷 차이가 시험에 쉽게 나오면은요, 한 문제 차이로 등급 컷이 바뀌어요. 근데 문제가 중킬러 난이도를 올리고 킬러 난이도를 내렸더니 등급 사이의 간격이, 사실 애들은 어렵다고 징징대는데 등급 컷 사이의 간격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요 난이도로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나 6월 평가원 시험 보고 나서 중킬러 쪽의 문제들이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봐주셔야 돼요. 아마 지난 설명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이과 친구들이 수1이 이제 공통사항이 되면서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라는 단원이 원래는 이과의 전유물이었는데 문이과 공통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어떤 설명 드렸었냐면 이게 그냥 미적분투에 있던 단원의 이동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이 수학 얘기하면 사실 되게 싫어하세요. 제가 수학 얘기하면은 되게 지루해 하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미적분투에서는 지수로그 함수가 1단원, 극한 미분
2단원이었어요. 대단원 중에. 딱 들어보실 때도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극한 미분이 중요하겠죠, 이과 친구들한테. 삼각함수가 1단원이 삼각함수였고 2단원이 삼각함수 극한 미분이었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극한 미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최근 3, 4년간의 기출을 보면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는 어려운 문항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3점짜리 문항들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개정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유튜버거든요. 제가 또 계속 유튜버라 유튜버들을 또 이렇게 보는데 또 요즘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수능 강의를 지도하지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과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 그거 어차피 이과에 있던 내용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게 아닌데 분명 단원이 이동되면서 문제의 유형과 트렌드가 달라질 건데 이거를 최근 3년간의 기출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 제가 설명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수원으로 넘어오면서요 지수로그랑 지수로그 함수가 이렇게 붙었어요. 1단원이 지수와 로그, 2단원이 지수함수 로그 함수.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지수함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는 극한 미분 띄고 단독 단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적어도 두세 문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삼각함수만 가지고 두세 문제를 풀 때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아예 출제되는 문제 유형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드렸고 저는 처음 개념 강의 시작할 때부터 책을 그래서 싹 다 바꿨어요. 그냥 미적분 2에 있던 지수로그 함수를 복붙해서 수원 이렇게 옮긴 게 아니라 분명히 문제의 유형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들 옛날 기출들까지도 다 뒤져가지고 애들 풀어야 되는 건 연습시킨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느냐. 가형이 어떻다고 들으셨나요 혹시? 어려웠다라고. 그죠? 근데 그 어려웠던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아이들의 적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시험지를 보고 나서 여기저기서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형이 바뀔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일찍부터 대비한 친구들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개념 공부 그냥 EBS나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듣고 그냥 시험 보러 간 친구들한테는 당황스러웠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 얘기했던 개정에 따른 문제 유형 변화에 주목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6월 평가원 문제가 그에 맞춰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기한 항목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6월 평가원 시험이 확률 통계가 아마 우리 친구들 틀린 친구들 많을 겁니다. 확률 통계 오늘 가서 진짜 제 말이 맞는데 시험지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해보세요. 확률 통계 문제들이 무지하게 틀렸을 거예요. 확률 통계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확률 통계는 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중킬러의 난이도가 상향 조정이 되면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난이도가 확통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기본적인 것들만 안다고 해서 맞춰지지 않고 분명히 약간 복잡한 사고를 하면서 케이스를 쪼개서 풀어야 되는 아주 세심하게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은 한 달, 두 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번 달은 확통 잡자 그게 안 돼요. 그 잡고 싶어도 그게 잘 안 잡혀져요.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확통 문제는 꾸준하게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단과 진행을 할 때 확률 통계를 계속적으로 리뷰 테스트에 두세 문제씩 넣어가면서 계속 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라는 얘기까지를 제가 여기 이전 설명회 들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 오늘 기사 검색만 해보셔도 아니면 다른 학원 설명회를 가보셔도 계속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소개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어머님들께 신뢰감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이런 트렌드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6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월 이번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웠느냐 가보겠습니다. 일단 수원이 전범이고요. 미적분이 미분법까지 확률통계 조건부 확률까지가 시험 범위였어요. 사실 이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점수 예측이 중요하겠죠. 미적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미분과 적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요. 근데 아직 미분법까지밖에 단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적분법 단원이 추가가 됐을 때 훨씬 더 지금보다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뒤에 남은 단원이 통계인데 통계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게 내기가 힘든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 미적분을 전범위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아이가 어렵다 하면 앞으로는 더 어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원 문제 구성 보면은요, 수1에서 12문항. 이번의 특징이 수열 파트에서 21번 플러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쉬워도 21번, 30번으로 나오면 무조건 별표부터 치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 틀린 친구들이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미적분 파트가 이렇게 4문제, 6문제. 근데 이제 요 미적분 파트가 지금 조금 얘기가 많은데 우리 재수생들은 사실 미적분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었었기 때문에 애들이 잘해요.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미적분에 노력을 기울인 거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좀 시시하게 나왔어요. 왜 미분법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나왔을까?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는데요. 일단 교과 과정이 원래는 2학년에 있던 것이 3학년으로 편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훈련할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진 것 아니냐라는 평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3학년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 난이도를, 미적분 난이도를 좀 낮춘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6월에 이랬으니까 수능 때도 쉬울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상황을 9월 평가원과 그 이후까지도 쭉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 등급 컷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 날짜죠. 6월 오늘 아침이네요. 6월 22일 기준으로 등급 컷을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좀 등급 컷이 높지는 않아요. 1등급 컷 88, 2등급 80, 70, 59, 45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1등급 컷이 88 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왜 1등급 컷이 88이 됐느냐? 재수생들 중에서도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본인들 작년 시험 생각하고 준비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재수생들에서 조금 약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등급컷이 그래도 88점에서 끊어졌어요. 요건 나형에서 재수생이 엄청 강세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나형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시험이 물론 많이 쉽기도 했지만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100점이 보통 이제 한 반에서 자 100점 받는 사람 손 들어 이러면 보통 세거든요. 한 뭐 6, 7 이렇게 세는데 우르르 손이 들더라고요. 제가 세지를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96점도 우르르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역시나 이 문제의 유형이 조금 재수생들이 강세에 보일 수 있는 파트, 사실은 그게 적분법까지 들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분법까지 단원이 포함이 됐을 때 재수생들이 좀 강세를 보였을 때 이 등급컷은 지금과 난이도가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예상 등급 컷이고요. 이제 난이도에 대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얘기하기는 약간 어렵다. 가형은 약간 어려웠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 했냐면 오늘도 제가 상담하면서 가형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려웠니? 라고 했더니 정말 오늘 단 한 명도 어려웠어요 라는 대답을 한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선생님이니까 제 눈에는 쉬울지 몰라도 막상 문제를 푸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상담하면서 그래서 가형 풀면서 어려웠니? 라고 했을 때 단 한 명의 친구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미리 유형을 알고 대비를 했을 때 절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 혹은 요즘 제가 글쎄 모르겠어요. 요즘 약간 좀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팍팍한 삶을 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모든 것이 약간 음모론적으로 보여요. 자꾸 삐딱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보기를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재학생들의 점수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요즘 또 난리잖아요. 재수생과 재학생이 엄청 재학생이 손해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으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약간 이렇게 덮는 거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요즘 자꾸 그렇게도 어떤 순간들은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재수생하고 재학생의 차이는 저는 지금 재수생도 가르치고 재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갭이 크기는 커요. 많이 큽니다. 재학생 중에 잘한다는 친구와 재수생 중에 잘한다는 친구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우리 좀 재학생 친구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 힘을 내서 수능 공부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년에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사실 이제까지, 그러니까 뭐 유형의 변화 이런 것들 싹 생략하고 이제까지 치러졌던 시험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지극히 평범한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형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단원 간의 이동에서 끝이 아니라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지 않았다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역시나 21번과 30번 킬러 난이도는 많이 하락을 했고요. 조금 색달랐던 것이 20번인데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굉장히 색달랐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과 시험이 기하 파트가 사라졌어요. 올해가 기하 파트가 사라졌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다른 파트에서 기하 부분의 특징을 많이 좀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눈에 보이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하가 없어진 대신에 걔를 예를 들어 미적분이나 다른 파트에 이 도형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도형의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20번 등비급수 도형이 기존의 기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 요게 조금 색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과 친구들이 예상을 못하고 봤을 때 당황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뭐 힘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 기본 도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기본 도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원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 이런 기본 성질들을 이용한,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률과 통계 단원 자체가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좀 해 나가야 될까? 6월 평가원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시그널을 잡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나가는 학원이 물론 이제 여러 군데 나가고 있지만 주로 이제 메인으로 가고 있는 곳이 여기 이제 목동과 그 다음 이제 대치 쪽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치랑 목동을 출강하면서 저도 되게 학원들의 이 시장 조사를 막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이 아이들이 많이 가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느냐. 근데 특히나 대치 아이들이나 목동 아이들은 일찍이부터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학원을 일찍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재수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또 재수율이 이렇게 높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분석을 하고 다녔는데 그 지역마다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일단 대치 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치 쪽은 원체 최상위권들을 위한 강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대, 치대, 한의대를 목표로 최상위권들을 상대로 하는 학원도 많고요. 그 친구들을 위한 콘텐츠가 되게 널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실제로 자기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사실 가형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 친구들이 대치동에도 엄청 많을 텐데 이제 친구가 가니까, 많이들 가니까 거기를 따라가서 아무 알아듣는 것도 없으면서도 그냥 앉아서 수업만 듣다 오는 친구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못 따라가면 어머님들이 뭘 시키시느냐? 과외를 시키시겠죠. 근데 과외도 그냥 안 붙이잖아요. 서울대 과외생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최상위권 수업도 수업 자체는 퀄리티가 좋겠죠. 문제는 뭐냐? 선생님은 훌륭히 가르쳐주지만 아이가 그 소화 능력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확실히 알 수가 있냐면 사실 저는 학창시절에 수학을 잘했습니다. 저희 집에 계시는 이 여사님이 교육열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셔서 어렸을 때 아파도 수학 문제를 풀고 자게 하셨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그래서 또 이런 자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주영 하면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다 알 정도까지 했어요, 제가 공부를. 근데 제가 처음 이제 학원가로 나왔을 때
저는 제가 배운 방식대로 아이들을 가르쳤겠죠, 처음에는. 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조는 친구. 어떻게 잠이 와? 이 부분을 못 들으면 그 다음을 못 듣는데 눈을 이렇게 잡고서라도 강의를 들어야지 어떻게 잠이 와?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안 잤으니까. 그 다음에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숙제를 안 해올 수 있지? 왜냐? 저는 다 해갔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제가 열심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학원 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떨어져 나가냐라고 했더니 애들이 나가면서 다 하는 이야기들이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본인이 못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뭔가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아이들의 시각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건드려줘야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사실 저도 그때 바로 터득한 건 아니고 이제 강의 경력이 5년, 10년 이렇게 이상 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막 다니고 있는 과외생이 그런 사실들을 알고 가르쳐 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도 본인이 문제 푸는 실력은 아주 뛰어날지 모르더라도 우리 아이를 이해시켜주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 대치동에 있는 막 콘텐츠들이 넘쳐나잖아요. 여러 학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무슨 워크북, 엄청 주간 자료들이 엄청 나와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개념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사실은 기출 문제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자료들만 주고 창창 풀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게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기출을 제가 정말 강조를 해요. 기출을 정말 강조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선생님들이 기출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연구실 자체 제작 콘텐츠를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게 마케팅 효과가 높아요. 기출 문제는 이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문제고 학원 콘텐츠는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우리 사실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있잖아요. 얘 다 기출 변형이에요. 새로운 정말 EBS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 놓은 문제가 없다고. 다 기출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변형해 놓은 문제들이 EBS에 실립니다. EBS 변형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 연구실들에서. 변형 문제 나오잖아요. 실전 모의고사 나오잖아요. 주간 자료들 나오잖아요. 이게 국어 영어랑은 달라요. 국어 영어는 이런 자료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다 기출 베이스예요. 기출 베이스. 그러니까 저는 알죠. 왜냐면 기출을 오랫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문제를 딱 보면 이거 언제쯤에 나왔었던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기출을 공부하고도 점수가 안 나와서 얘들을 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를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요. 이걸 다 풀어도 점수 안 나와요. 왜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 양 차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여기서도 어차피 해서 못 틀렸던 문제가 여기서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원들에서 이런 문제들을 몽땅 제공을 하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많이 틀리니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선생님 등급이 여전히 안 나와서 너무 실망했어요 라는 얘기를 사실은 오늘 삼수생 친구 상담하는데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에서 나오는 모든 콘텐츠, 거기는 문제를 많이 주시겠더니 이 친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홍수처럼 나눠줘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홍수처럼 나눠주는데 그 홍수처럼 다 풀고 여전히 현역 때랑 동일한 등급 혹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그때는 그거에 너무 실망을 하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한 25년간 치러졌기 때문에 그때의 함수극한과 지금의 함수극한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이미 수능이 치러진 지 2, 3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다르지만 이미 25년 동안 치러졌기 때문에요. 제가 봐도 진짜 새로운 문제를 내는 사람이 대단해요. 그런 문제는 아주 간혹가다 한두 문제. 요즘은 킬러 문제들도 다 기출에서 나와요. 그러니 올해같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도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꼼꼼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다들 글쎄 크게 특이점 없었다.
다만 계산이 조금 복잡한 정도? 다 여러 기출들에서 봤던 형태였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대치동 친구들은 재수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목동 친구들은 좀 달라요. 제가 봤어요. 목동 친구들 뭐가 문제일까? 지금 우리 여기 재수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머니 재수가요. 공부를 안 해서 재수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요. 재수 안 해요. 어디든 갑니다. 그것이 강원도든 충청도든 자기 점수에 맞춰서 가요. 아니면 안 하던지. 재수를 한다는 건 공부에 미련이 있는 아이들이 사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동 지역 재수생들 아니 왜 이렇게 학군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재수를 많이 하지라고 봤더니 제가 알아냈어요. 목동 지역 어머님들은 내신에 목숨을 거세요. 3학년 때까지는. 수능이 중요한 걸 아시면서도 어쨌든 이 내신을 끝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절대로 그 내신의 끈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상담했던 친구도 내신이 2.4등급, 가형이에요. 수능 몇 등급? 7등급이 나왔대요. 그래서 2.4등급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갔으면 여기를 안 왔겠죠. 안 됐으니까 여기를 왔겠죠.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아니 내신이 2.4 정도 나올 정도면 수능도 아무리 못 봐도 7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드시죠? 이게 조금 내신 학원들에서 지도하는 방법, 물론 내신 학원들에서는 내신 공부도 어차피 수능 공부기 때문에 어머님 이거 하면 수능도 같이 나와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약간 유형이 달라요. 어떤 유형이냐면 내신은 사실 엄청난 양의 문제들을 쏟아붓습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그 문제도 모의고사 같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진짜 그냥 유형 문제들. 우리 아이들이 고1, 2, 고3, 1학기 때까지 그렇게 유형 해당하는 문제들만 막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확률과 통계 같다 그러면 원순열이 나와요. 그 밑에 원순열 문제가 쫙 있어요. 원순열 문제를 푸는데 중복순열 생각 안 하겠죠? 중복순열 나와요. 중복순열 문제가 쫙 있어요. 중복순열 푸는데 딴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수능은 그렇게 하나의 개념의 한 유형처럼 문제가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신을 잘 보는데 수능이 안 되는 친구들 경우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언제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센 수학 같은 걸 던져주면 다 맞아요. 정말로. 극대극소 다 풀어요 문제는. 물어봐요. 그 극대극소가 뭐니 그러면 푸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미분에서 0 되는 아이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 값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는 수능 점수를 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미 문제, 내신을 해결하기 위한 기계적인 학습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수능형 마인드로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이들이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내신은 점수가 그래도 한두 개 틀리고 다 맞았는데 이 문제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참 애매한 질문이고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까지 얘기해주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너무 끝까지 내신만 주구장창 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수능에 대낭패를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물론 내신이 거의 1등급대로 관리가 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내신 등급이 어머니들 보시고 이제 시험 한 번 남았잖아요. 그 한 번 가지고요 4등급 때 애가 1등급이 될 수는 없어요. 남은 한 번의 시험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만약에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무조건 지금부터라도 수능 공부를 좀 시켜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 내신에 대한 끈을 못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신 시험까지 치고 나서도 조금 효율적으로 수능을 올리게 하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출문항 속에 다 사실은 앞으로 나올 문제들도 있다. 다시 얘기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기출만 제대로 공부해도 사실은 성적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이거 지난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잘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말씀으로만 드리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적중문항을 안 좋아합니다. 적중이라는 단어는 안 좋아해요. 잘 안 써요. 왜냐면 약간 적중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는 거 같냐면 수학이라는 건 내가 제대로 개념을 하나 배우면 이걸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는 수학 실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제 자체가 적중을 강조해버리면 네가 풀어봤던 기억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를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적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번에 문제를 조금 제가 가져와 봤어요. 6월 평가원 가형 28번. 물론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 3점짜리는 사실 취급하지 않아요. 수학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2, 3점짜리 적중은 아주 웃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4점짜리 문항 위주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 28번 문제 굉장히 오답률 높았던 문제예요. 근데 어머님도 오랜만에 보시거나 아니면 또 문과하셨던 분들 보면 모르실 테니까 제가 알아들으실 수 있게 가볍게 설명만 해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요 넓이에서 요 넓이 빼서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가 뭐냐면 요 지금 삼각형 있죠. 요거까지 포함해서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빼면 어차피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 식을 구할 수 있다가 원리였어요. 근데 이거 저희 지금 개인기 280번 문제거든요. 기출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기출 문제예요. 이 문제 S1에서 S2를 빼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 넓이, 얘까지 포함해서 넓이 구해서 얘 포함해서 요 넓이를 빼서 식 세워서 극한값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계산은 애들 다 잘해요. 아이디어거든요. 이걸 같이 포함해서 넓이를 계산할 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이 문제를 좌우합니다. 근데 어때요 사실? 기출에 그대로 있었죠. 제가 이 문제를 우리 개인기 기출문제 넣어놓은 이유는 이 아이디어는 분명히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얘를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28번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안타깝게도 공부를 한 친구도 280번 문제와 유사하다라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속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걸 네 거를 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런 문제 아무리 풀어봤자 해주면 뭐해,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뭐해, 본인이 이걸 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문제만 많이 푸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어렵죠.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가형 28번이 아까 그 문제였고 얘는 18번 문제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가형 18번. 요게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렇게 대소관계, 기울기를 활용하고 대소관계를 따져보는 그래프를 그려서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저희 1월달에 개강했던 개념서예요. 개념서 유제 1번 문제로 이렇게 대소관계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사실 의대치대 한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강의하기가 쉬워요. 제가 별다른 말 안 해도 이 아이들은 본인들이 이런 그래프 나오면 답이 나올 때까지 그냥 그래프를 분해했다 찢었다 막 붙였다 답이 나올 때까지 본인들이 집요하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요. 그런데 가형 3등급, 4등급, 5등급 때 친구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풀 때도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라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딱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이 문제는 가형은 18번 문제로 나왔지만 나형은 필러 문항 21번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유형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 못한 친구들은 당연히 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왜 나와?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요것도 우리 16번 문제, 가형 16번 문제인데요. 여기가 무리수 2로 바뀌었다 뿐이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y값의 차이를 가지고 구하는 문제. 상황은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출 문제에서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속에 쓰이는 주요 개념 아이디어는 같은 겉다 속갓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네들을 풀지 마라가 아니라 얘를 하기 전에 먼저 얘를 갖다가 반복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풀면 정답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훈련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얘를 건드린다? 이거는 의미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수학은 문제 많이 풀면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럼 어떤 아이들이 하면 좋으냐면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고등학교 과정을 고1 때 끝낸 애들도 있어요. 기출 보면 가끔씩 저는 신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25 어떻게 나왔니? 작년에 풀어봤어요. 이렇게 아예 문제를 보면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는 답까지도 외워서 얘기하는 친구들한테는 더 이상 기출 반복의 의미가 없겠죠. 그런 친구들은 얘네들 가지고 변형 문제들로 훈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이미 아이디어들이 잔뜩 들어있는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얘를 한다? 그것은 점수가 오르지 않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것도 문제 넣어놨고요. 그 드린 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유평에 대한 이야기 해드려서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사실 저는 이제 콘텐츠 부분이나 제가 뭐 한두의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나올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지금 교과과정이 이 전전 교과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때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이제 저는 좀 연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주는 이 콘텐츠만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게 흡수를 한다면 정말 100만 문제 풀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점수보다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수생은 괜찮아요. 재수생은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재수생들은 얘네들을 흡수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학생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어머님들께 제가 수능도 준비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기말이잖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아이들도 다 까먹어요. 얼마 전에도 내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는데 6월 평가원 전날 제가 전날이라고 한번 짚어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 다음 왜 우니? 라고 했더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중간고사 잘 보고 왔어요. 중간고사 잘 보고 왔는데 중간고사 보고 났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괜찮다 어르고 달래고 하느라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두려운 건 또 기말이 온다라는 거죠. 기말 제쳐두고 수능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는 친구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좀 기존에 매년 진행했던 강의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재학생 친구들한테 뭔가 효과적일 수 있는 강의가 없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 봤냐면 원래는 저희 커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요일 날은 수원 확통, 일요일 날은 미적분 이렇게 해서 이 주 2회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대비도 해야 되고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뭐 국어도 해야 되고 보니까 또 우리 이과 친구들이 또 국어 영어 안 되는 친구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걔네들도 해야 되겠고 막 이러니까 학원 시간도 스케줄도 잘 안 나와. 그 두 개를 맞춰서 오기가 쉽지 않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사실 일요일 날은 미적분반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일요일 날 종합의 형태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수원, 확통, 미적분 요 세 과목을요 요 일요일 반과 각각 수요일 반과 각각 일요일 반에 진행이 되는데 약간 나가는 문제 컨텐츠가 조금 달라요. 수요일은 개념이 좀 잡혀있는 친구들 상대로 저도 이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연구실 제작 문제들이 있거든요. 좀 개념과 기출이 돼 있는 아이들 상대로 수요일 날은 문제들을 좀 푸는 반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이 일요일 날은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재수생들은 시험 잘 봤거든요. 시험 어렵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뭘 했느냐? 저랑 같이 아까 적중문항에 나와 있었던 레볼루션과 개인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왜냐면 수능 끝나고 2달 전에는 또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출을 또 붙잡고 있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압축 버전을 만들려고 해요. 압축 버전을 레볼루션과 기출문항에서 제가 책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결심이거든요. 책을 한번 만들 때마다 10년씩이 늙습니다. 정말로요. 근데 이 친구들을 효율적으로 뭔가 좀 시켜주기 위해서 똑같은 커리로 똑같이 1월부터 진행하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고 못 받아들이면 끝나고 그래서 좀 약간은 스파르타식 집중 몰입 강의 형태로 교재를 조금 축약 형태로 다시 만들고요. 원래는 강의 진행하면서 온라인 강의도 촬영을 많이 하는데 요 강의는 온라인 강의도 촬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 아이들한테 1대1로 좀 개인적으로 옆에 가서 풀어줄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이 두고 부족한 친구들은 본인이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더 남겨서 진행도 하고 이렇게 좀 스파르타식 약간 집중되는 강의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가형, 이과 가능합니까? 어떤 친구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날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한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래서 막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일어나서 막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매년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시작해서 1등급 나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네, 많아요. 사실 9월에 만나서 등급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하며 얼마만큼 밀도 있는 공부를 하느냐의 차이지, 우리가 지금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거 아니고 수능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과 본인의 마음 자세만 갖춰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나 이과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좀 고민이신 어머님들 계시다면 저한테 그냥 딱 3개월만 주세요. 3개월. 기말고사 기간 기말고사 준비한다 치고 3개월만 주시면 제가 9월달 시험에서는 안정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 오르면 제가 10월달, 11월달 합숙할게요, 학원에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무조건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 고민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학원에다가 또 문의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저는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기다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말고사 본다고 또 휴강이 될 거, 본인들 또 보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좀 예약을 걸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예약 걸어두시면 제가 교재 부분도 제가 좀 무료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년에 여기서 말고 좋은 대학 다들 가서 저 수강 후기도 써주면서 그렇게 좀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임지고 시켜볼 테니까요. 믿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